토토의 이야기 나라. 루비 공주. 아주 먼 옛날 어느 왕국의 임금님에게 루비 공주라는 어여쁜 딸이 있었어요.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삼단 같은 검은 머리에 까맣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지녔고 루비같이 투명하고 새빨간 입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루비 공주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임금님은 그런 루비 공주를 무척 예뻐했어요. 그런데 그런 루비 공주를 시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것은 바로 숲속에 살고 있는 늙은 마녀였는데 그 마녀는 임금님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어둠의 마법을 법으로 금지하자 임금님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임금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마녀는 생각 끝에 임금님이 가장 아끼는 루비 공주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마녀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새벽녘에 궁전으로 몰래 들어가서는 곤히 잠들어 있던 루비 공주를 안고 궁전 밖으로 빠져나왔죠. 그리고는 아기인 루비 공주를 나뭇가지로 만든 작은 뗏목에 태워 강물 위에 흘려보냈어요. 하하하하! 이제 다시는 루비 공주를 보지 못하겠지? 마녀는 큰 소리로 웃으며 숲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공주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임금님과 백성들의 상심은 커져만 갔죠. 임금님은 식사도 거른 채 기사들을 시켜 루비 공주를 찾아오도록 명령했어요. 그렇지만 임금님의 기사와 병사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루비 공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루비 공주가 궁전을 떠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구나. 루비 공주를 찾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후 시간이 흐르고 흘러 19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임금님은 여전히 루비 공주를 찾기 위해 이웃나라에까지 기사들을 보냈지만 그리움만 커져갈 뿐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 없었죠.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성년이 되었을 텐데 더 늦기 전에 공주를 찾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써봐야겠다. 임금님은 나라의 방방곡곡에 커다란 공고문을 써붙였어요. 하얀 피부에 까만 머리와 눈동자, 그리고 루비같이 맑고 빨간 입술을 가진 사람은 루비 공주일 수 있으니 궁전으로 찾아오라는 말이었죠. 이제 성년이 되었을 루비 공주가 어디선가 공고문을 읽고 제 발로 성으로 찾아올 것을 기대한 것이었어요. 어머, 날개를 많이 다쳤구나. 내가 치료해줄게. 궁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의 다리 밑에 살고 있던 소녀가 날개를 다쳐 날 수 없게 된 비둘기를 발견하고 한 말이었어요. 허름한 옷에 제투성이의 모습을 가진 소녀였지만 다친 비둘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할 만큼 고운 심성을 가지고 있었죠. 소녀는 먼지로 뒤덮인 얼굴이었지만 백옥같이 하얀 피부와 까만 눈동자, 그리고 루비처럼 맑고 붉은 입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녀는 바로 19년 전에 임금님이 잃어버린 루비 공주였죠. 루비 공주는 마녀에 의해 강에 버려진 후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 다리 밑에 사는 한 가족에게 발견되었어요. 무척 가난했지만 마음씨 좋은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소녀는 19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공고를 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공주는 살아있지 않은가 보군. 임금님은 공주를 찾기 위해 큰 돈을 걸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실망을 했어요. 공주를 보지 못한 공주의 어머니인 왕비님은 몸져 눕기도 했죠.
작은 도시의 다리 밑에 사는 루비 공주는 왜 임금님의 공고를 보지 못했을까요? 루비 공주는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옷감을 손질하거나 빨래를 해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공고문이 붙어있는 광장에는 나가볼 일이 없었죠. 가난했지만 다리 밑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루비 공주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친부모를 찾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죠. 아가씨, 임금님이 아가씨처럼 하얀 피부에 까만 머리, 까만 눈동자, 그리고 루비처럼 맑고 붉은 입술을 가진 19살의 소녀를 찾고 있다고 해요. 아가씨도 한번 궁전으로 가보세요. 어느 날 소녀가 날개를 고쳐준 비둘기가 마을 광장에서 소식을 듣고는 소녀에게 날아와 전해준 말이었어요. 소녀는 한 번도 자신이 임금님의 딸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은혜를 갚으려는 비둘기의 말에 궁전으로 가보았어요. 저만한 아이를 찾고 있다고 해서 왔어요. 공주는 궁전으로 들어가 공고문을 보고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임금님과 궁전의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주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공고문을 보고 찾아온 사람은 공주뿐이 아니었죠. 검은 머리에 빨간 입술을 가진 소녀들이 저마다 자신이 임금님의 딸이라며 궁전으로 몰려든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공주처럼 하얀 피부에 까만 머리와 눈동자, 루비 같은 빨간 입술을 가진 다른 소녀도 있었죠. 제가 진짜 임금님의 딸이라고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공주와 닮은 소녀는 자신이 정말 임금님의 딸이라고 주장했어요. 어허, 두 사람 모두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 루비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진정 나의 딸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구나. 임금님은 자신의 앞에 나타난 2명의 소녀 중에서 누가 자신의 친딸인지 구분해낼 수가 없었어요. 공주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9년 전의 아기 때였으므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때 임금님의 신하 중 현명하기로 소문이 난 궁정학자가 임금님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공주가 태어날 때부터 공주를 돌보던 궁정학자는 진짜 공주님을 밝혀낼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죠. 옳거니 그 방법을 쓰면 되겠군. 임금님은 신하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는 2명의 소녀를 돌아보며 이야기했죠. 너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해야겠다. 만약 내 딸이 밝혀져 궁전으로 들어온다면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가족과는 앞으로 영영 볼 수 없게 된단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임금님의 질문에 2명의 소녀는 잠시 당황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임금님의 질문이었죠. 그렇지만 곧 공주와 닮은 소녀가 먼저 앞으로 나가 대답했어요. 이 나라의 공주가 된다면 당연히 예전 일은 잊어버려야겠죠? 어차피 친부모도 아니었는걸요 뭐. 소녀는 임금님의 딸이 되기 위해선 무엇과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어요. 소녀는 공주가 된다면 친부모도 아닌 가족쯤은 안 봐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만약 앞으로 가족들을 보지 못할 거라면 전 공주가 되는 걸 포기할래요. 그동안 저를 보살펴준 가족들을 모른 척하면서 저만 공주로 잘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소녀와 달리 진짜 공주는 비록 가난했지만 강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자신을 살려내고 보살펴준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공주가 되는 것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금님의 딸이 되는 것 대신에 다리 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제야 진짜 내 딸을 찾아낸 것 같구나. 내 딸은 바로 너로구나.
임금님은 말을 마치고 뒤로 돌아 궁전을 나가려던 공주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어리둥절해진 공주가 뒤를 돌아보자 임금님은 계속 말을 이었죠. 내 딸이 아니면서도 공주가 되겠다는 욕심에 가족까지 버리겠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를 찾게 되었구나. 내가 바로 내 딸 루비 공주로구나. 임금님은 마음씨 착한 루비 공주를 찾아내기 위해 지금까지 함께 살던 가족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질문으로 시험을 해본 것이었어요. 임금님과 신하는 공주가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소녀들을 가려내기 위해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공주를 키웠던 유모는 공주의 귀 밑에 빨간 점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과연 다 자란 루비 공주의 귀 밑에서도 빨간 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임금님은 19년 만에 만나게 된 공주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축하해요, 공주님. 드디어 부모님을 만나게 되셨군요. 비둘기도 공주님을 축하해 주었죠. 임금님은 루비 공주를 키워준 다리 밑의 가족들도 궁전으로 데려와 함께 살도록 해주었어요. 병석에 누웠던 왕비님도 루비 공주를 보고 다시 건강하게 되었죠. 루비 공주는 임금님, 왕비님,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가족들과 함께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궁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